비가 오는 어느 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길 와야 되는 건지. 비 오는 날마다 다리가 쑤셔서 걷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 얘, 혁수가 아주 부탁해서 온 것뿐이지. 내가 네 엄마 장례식장 왔다 해서 혹여나 결혼 허락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 잘 안 오고 왜 그래. 결혼은 엄마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늦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헤어지거나 파혼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 이미 얼굴 보고 상견례까지 다 한 상태에서 장모님 장례식에 오지 않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나 말이 좋아 상견례지. 아픈 게 무슨 유세라고 병원 앞 백반집에서 상견례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니? 얼마나 없는 집안이면 가족들끼리 처음 인사하는 자리를 백반집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 뿌리 뽑힌다는 거야. 딸내미가 쇠가 빠지게 벌어오는 돈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빚까지 졌을 텐데 내 아들이 그 똥을 치우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길로 아들을 등 떠밀 수가 있겠어. 병원 신세 안 지고 이쯤에서 돌아가신 거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병원비 때문에 진 빚들을 갚는데 혁순이가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아무튼 간에 난 내 귀한 아들이면 못 사는 집구석 들어가는 꼴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장례 끝나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당장 끝내. 진짜 미치겠네. 수민아 미안해. 집에서 분명히 이루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온 건데 내가 장모님 뵐 면목이 없다. 내가 괜히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고 졸라서 장례식장에서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만들었네. 인사만 드리고 금방 모시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와주셨으니 감사하지 뭐. 들어보면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도 않았는걸. 아무리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해도 상견례를 병원 앞 백반집에서 했던 건 우리가 잘못했던 게 맞잖아. 하필이면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멀리 이동하기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네가 생각해도 천만남보다 잘못했지? 그런 모습을 보고도 결혼하라 그러는 사람이 미친 거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어코 인사하겠다고 나와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딸을 잘 부탁하겠다니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괜한 시간 버리지 말고 빨리 헤어져.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이게 뭐하는 짓이니? 이놈의 장례식만 아니었어도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튼 성가신 집안이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아프시던 이유로 어머님이 배려해 주시길 바라기만 했으니 제가 생각해도 기분 상하시는 게 당연해요. 엄마도 상견례 날 너무 죄송해서 다시 한번 얼굴 뵙고 사과드리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엄마 대신해서 다시 사과드리고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말은 잘하는구나. 내가 어쩌면 가족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이였으니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장례 다 치를 때까진 혁수가 여기 들락날락거려도 이해해 줄 테니 끝난 뒤엔 두 번 다시 우리 혁수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제발 좀. 상견례 날도 장모님께서 아픈 몸인데도 엄마한테 인사드리겠다고 힘들게 나오셨는데 좋게 애들이 못할 망정 비수 꽂는 말들만 해대더니 장례식에서도 이리야 속이 시원하겠어? 가뜩이나 장모님 돌아가셔서 속상하고 많이 힘든 수민이한테 위로도 못 해주냐고. 일단 그저 장모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배웅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같이 가자 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똑같이 자식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을 두고 먼저 가는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겨질 딸 잘 부탁한단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엄마가 이런 사람일 거라 생각 못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머머, 이가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기껏이 생각해서 지옥길 벗어나게 해줄 거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엄마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 지금이야 네가 쟤한테 콩깍지 가셔서 안쓰럽고 옆에 있어주고 싶겠지만 좀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바로 후회할걸? 돈 버는 족족 죽은 사람 병원비 갚아대다 허리 휠기 뻔한데 그때 가서 엄마한테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냐고 뭐라 하지 말고 끝내라 할 때 엄마 말 들어. 뭐에 홀려서 저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 수민이 너도 양심이 있으면 니네 엄마랑 아무 사이도 아닌 우리 혁수가 고생할 이유 없다는 것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암만 혁수가 괜찮다고 결혼하자 있어도 네가 뜯어 말렸어야지. 주제도 모르고 남의 귀한 아들하고 결혼을 욕심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듣는 거잖아. 니네 엄마가 나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다 얘.
그러니까 많지 않은 나이에 몹쓸병 걸려 병원에서 고생만 하다 죽지. 자식이 잘못한 걸 부모가 대신 벌 받아준 거니까 엄마 죽음 헛되이 만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우리 혁수랑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그만 만나. 여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무리 화가 나셨대도 장례식장에선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많으신데 죽은 사람대로 자식 대신 벌 받아 죽은 거라니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사돈어른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저희 엄마나 언니 보기 싫으시면 끝까지 안 오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행패 부리시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엄마한테 인사드리지 않고 가신다 해도 붙잡지 않을 테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처제 미안해. 처제로 본 사람들도 많이 왔을 텐데 입장이 곤란했겠다. 괜히 우리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엄마 모시고 나갈 테니까 다른 손님분들한테 잘 얘기해줘. 정말 미안해, 처제. 아유 참나. 내가 못할 말 했어. 변호사면 조문하러 온 사람 이렇게 내쫓아도 되는 법이라도 있냐고. 해천에서 욕난다더니 없는 집안에 변호사 하나 있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유세 떨지 말고 밥이나 가져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밥은 대접해 보내야지. 그런 상식 중에 상식도 모르면서 무슨 변호사라고. 가정교육 한번 더럽게 잘 시켰네. 사돈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상식이 제가 아는 상식이랑 많이 다른가 보네요. 전 언니랑 달라서 이유 없이 욕먹어도 가만히 참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지만 저희 엄마 장례식이니까 꼭 누르고 있는 거니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계속 술 안 피우시면 장례식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게 만들 겁니다. 저희 언니와 형부 봐서라도 밥 드릴 테니까 저쪽 앉아 계시면 도우미분께 식사 가져다 드리라 할게요. 언니는 저기 오신 분들께 인사드려.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니까. 참나, 내가 또 뭘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다는 건지. 이래서 뭣도 없는 사람들이 가방끈 길면 그거 하나 믿고 온갖 유세를 다 떤다니까. 치만 잘난 줄 아나. 아, 됐고. 배고프니까 편육이나 많이 갖다 주라 그래. 나 참 여긴 뭐 이렇게 있는 게 없어. 아유, 이게 무슨 일인지.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땐 꽤나 괜찮아진 듯이 힘찬 목소리더니 큰딸 결혼식 가야 되니 어떻게든 건강해질 거라며 밝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쁜 딸들을 두고 어떻게 갑자기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아우. 아유, 수민아, 수진아. 언니들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 힘든 항암 치료까지 다 이겨내놓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희랑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해볼 거라면서 하루빨리 건강해질 거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너희 두고 어떻게 하늘에서 편히 있을 수 있겠냐마는 이제 아프고 괴롭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그거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러게요. 지금까지 병원에 갇혀서 병마랑 싸우느라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젠 모든 아픔 걱정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빠를 평생토록 그리워하더니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저희 곁을 떠났나 봐요. 지금쯤 아빠랑 만났으려나? 만났을 거야.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그동안 딸들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잖아. 아빠도 하늘에서 마음 편했을 리 없을 텐데. 이제 다시 만났으니 엄마랑 아빠는 행복하겠네. 우리 다 같이 내 식구가 행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분이라도 행복하시길 빌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만 우시고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세 자매라 불릴 정도로 중학생 때부터 붙어 다녔었는데 살기 바쁘단 이유로 작별 인사도 못했으니 미안해서 그러지.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 떠날 줄 알았으면 보고 싶다 할 때만 제쳐주고 달려갈 곳에 두고두고 후회가 됐네. 너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셋이 얼싸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남편 빈자리 다 채워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홀로 자식 키우다가 힘들거나 지칠 때가 오면 우리한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네 자식 내 자식 할 거 없이 다 같은 자식이라고 우리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오면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식들 챙겨주자 그러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가버리네. 나쁜 이 집에. 저희가 아무리 컸다 해도
엄마 눈엔 지켜줘야 될 어린아이로만 보였을 테니 진짜 속마음이나 투정 같은 건 다 이모들한테만 했을 거예요. 이모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혼자 딸들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엄마 곁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운하게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다 하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리가 먼저 떠났으면 너희 엄마도 똑같이 그랬을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대신 엄마 아빠 빈자리들 다 채워줄 테니까 혼자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이럴수록 너희가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도 맘 편히 잘 있을 테니까. 저보다는 언니가 걱정이죠. 워낙 여리고 감성적이라 앞에선 괜찮다 해도 혼자서 많이 울 것 같은데. 요즘 사건이 많아서 로펌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중이라 계속 옆에 있어줄 수도 없으니까.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걱정할까봐 학교 가는 척 밖에 나와선 놀이터 가서 매일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출근이나 제대로 할는지. 이모들이 언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수민이 착하고 마음 여린 거야 잘 알지. 우리가 틈틈이 잘 살펴볼 테니 걱정하지 마렴. 언니 생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수진이밖에 없네. 기특한 거. 저보다 수진이가 더 언니 같죠. 언니가 챙겨줘야 되는데 동생한테 챙김받고 있으니. 항상 수진이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애가 속이 깊어갖고 어려서부터 엄마랑 제가 많이 의지했었다니까요. 언니 동생 사이를 넘어서 수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를 정도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제 반쪽이에요. 그동안은 수진이가 잘 보살펴줬다면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수진이 보호전 저 하나뿐인데 언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강해져야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예전처럼 슬픔에 빠져있지만은 않을 테니까. 좀 서로 이렇게 끔찍이 생각하고 아끼는 자매가 있을 수 있다니. 많은 일들도 겪으면서 살아왔을 텐데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줘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역시 너희 엄마가 입 아프게 자랑할 만하네. 서로 아낄 줄도 알고 소중히 생각하고. 이제 엄마가 너희한테 남겨준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너희 두고 먼저 가게 되면 수민이랑 수진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 울타리 없이 살게 만들긴 싫다면서 예전부터 준비해놨던 거야. 최대한 늦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은 몰랐네.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건물 등기 서류는 갑자기 왜?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나지 않겠지만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거든? 땅이며 뭐며 다 정리해 현금으로 바꾸더니 그중에 일부는 딸들 시집갈 때 주겠다면서 앞날을 위해 건물 하나 사놨고 나머지는 너희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넣어뒀다고 했어.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가서 관리했었고 엄마가 더 이상 건물 관리하지 못하게 된 후에는 전문 관리인까지 고용해서 지금도 새 건물이나 다름없을 정도야. 너희가 직장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월세도 나오니까 잘 상의해서 나눠 가지렴. 참, 안지나 서나 딸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픈 마음으로 준비한 건물인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큰돈 나갈까 미리 너희 앞으로 된 통장에 돈 넣어두면서 증여세 준비까지 다 해놨잖니. 너희 곁을 일찍 떠나게 됐어도 너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부모보다 크다는 거. 엄청나게 큰 사랑 받고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수진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건물 규모가 있어서 증여세로 꽤나 큰 액수도 나올 텐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면 충분할 거야. 친구를 떠나서 자식 사랑이 정말 대단해. 지금하고도 많이 다른 그 옛날에도 무슨 선전지명이 있었던 건지 자문 구하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더니 세금 폭탄도 맞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놨더니. 아휴. 온전하게 가질 수 있던 재산 남겨주고 싶었던 엄마 노력 헛되지 않게 장례 끝나면 둘이 같이 명의 변경하러 가. 뭐가 됐든지 간에 너희 엄마 무조건 딸들 뜻대로 하라 했을 테니까. 팔든 계속 갖고 있든 너희 앞날 위해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생각했던 거야?
몸이 그렇게 아픈데 자기 걱정을 먼저 해야지. 끝까지 우리 걱정만. 건물이고 뭐고 나 필요 없으니까 우리 곁에 조금 더 있어주지. 난 그게 더 좋은데. 이딴 걸로 엄마 빈자리 어떻게 채우라고. 날들한테 건물 물려주면서 증여세까지 준비해주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을 거야. 살아있을 때 엄마 옆에 조금 더 있어줄 걸.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한테 맡겨놓고 얼굴도 잘 비추지 않았는데 이런 딸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진짜 나쁜 딸 만든다 우리 엄마. 아유, 너희 엄마가 나쁜 딸 만들 사람이니. 일 때문에 바쁘면 좋은 거라고 엄마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하라 했을 게 뻔하지. 너희가 뭘 하든 어떻게 생겼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딸이라 하염없이 이쁘기만 했을 거고 모든 걸 다 내줘도 부족하다는 생각 들었을 거야. 그만큼 너희는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보물이었고 한없는 사랑을 줘도 모자라다 생각될 만큼 너희 엄마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들이니까 삶에서 어떤 비바람이 내리쳐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큼 엄마 아빠 사랑에 보답하는 거 없으니까 알겠지? 네, 명심하고 꼭 그렇게 살게요. 우리 곁을 떠났어도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워하면서 엄마가 원하던 대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이모들도 많이 힘들고 슬프실 텐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 대신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뒤. 언니. 여기야. 오랜만에 늦잠 자고 있는 사람 내가 깨운 건 아니지? 아니야, 네 덕분에 일어났어. 엄마 장례 끝나고 긴장이 확 풀려서인지 연차 내고 쉬는 동안 내리 잠만 자는 것 같아. 하마터면 오늘도 저녁에서야 일어날 뻔했네. 그나저나 변호사님께서 이 귀한 점심시간에 전 왜 부르신 건가요? 일이 미어터져서 점심시간에 눈 감고 쉬어야 체력 보충할 수 있다고 밥도 안 드시는 분이. 아니, 밥을 안 먹는 거지.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건 챙겨 먹거든. 내 끼니 걱정 말고 언니나 잘 챙겨 먹어. 장례식 끝나고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얼굴 헬스케진 것 좀 봐. 그러지 말고 오늘 일찍 퇴근할 테니까 이따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우리 언니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어. 알겠지? 그리고 오늘 부른 이유는 엄마 건물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려고 불렀어. 그동안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건물 명의 바꾸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까봐 얘기 꺼내지 않았잖아. 어차피 해야 할 일 계속 미뤄봤자 좋지 않으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빨리 끝내버리자. 언니만 괜찮으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나는 어차피 로펌에서도 꽤 높은 연봉 받고 있어서 돈이 부족할 일도 없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비혼주의라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 없어. 오히려 풍족하지. 그래서 난 건물을 누구 명의로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언니 원하는 대로 해. 수진아, 잠깐만. 나 장례식장에서 이모들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생각 변함없어. 언니가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돈보다 네가 훨씬 더 많이 번다고 엄마 병원비면 몸에 더 많은 부분 감당해 왔잖아. 언니가 돼서 동생이 일에 치여 사는 걸 매일 보고 있는데 어디 마음 편했겠어. 나보다 더 언니같이 항상 챙겨주고 집안일에 먼저 나서고 하는 거 보면서 늘 고맙고 미안하기만 했는데 내가 왜 건물 욕심을 내.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마냥 기분 좋고 행복하니까 건물 명의는 수진이 네 앞으로 하자. 물론 통장도 네가 알아서 하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격 자체가 나 워낙 대장부 스타일이라 먼저 나서는 것뿐이지 내가 뭐 이런 거 바라고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대형 로펌에 속해 있어서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 것뿐이지 언니도 유명한 대기업의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해놓고 뭘 그렇게 미안해하냐?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욕해. 돈 잘 버는 거야 언니나 나나 비슷비슷하고 누가 더 많이 감당했냐는 비교할 수도 없지. 언니가 장녀라고 나보다 더 많은 회생 있단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야 내가 더 여유가 있을 때라 낸 것뿐이지 엄마 옆에서 간호한 건 언니잖아.
게다가 언니는 형부랑 결혼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왜 나를 주려고 해? 결혼할 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래더라? 물론 나는 처음부터 형부나 사돈어른이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언니가 좋다면 언제든 응원해줄 준비 돼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언니가 받아. 아, 사실 장례식장까지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생각이 좀 많아졌어.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없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으니 빨리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얘기했더니 엄청 노발대발 하셨거든. 그전까진 내가 이 나이에 벌써 대기업 과장이라고 좋아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성하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헤어지라고. 그래도 오빠가 계속 설득해서 어찌저찌 상견례까지 하긴 했다만 너도 알다시피 엄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가게 병원 앞에 있는 백반집에서 했잖아. 그걸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으신 거지 뭐. 그래도 그때까지는 내가 노력하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져 있는 집안이라는 오해는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빠가 가기 싫어하는 어머님 장례식장에 억지로 끌고 왔다 해도 조문하러 와주신 많은 손님분들 앞에서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 그렇게 난리를 부리시더니 우리가 이모들이랑 얘기 나누는 사이에 인사도 없이 가셨잖아. 결혼은 둘째 치고 일단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그 난리 피우고 인사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가. 우리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혁수 오빠한테 오는 연락 피하고 있어. 조만간 만나서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해야지. 아, 그런 결정 내리기까지 언니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혁수 오빠랑은 서로 진심이었을 텐데 사돈어른 때문에 결혼도 미뤄지고 참. 그래도 언니가 전처럼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서 다행이야. 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니까 진짜 어이없었거든. 막말로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손 벌린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싫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가잖아. 같은 사람이라면 아픈 상태로도 꾸역꾸역 상견례 자리까지 나와서 인사드리는 모습 보고 가슴 아프고 딸 걱정하지 말고 건강부터 챙기시라는 위로가 나와야 정상인데 상견례 하는 내내 똥 씹은 얼굴로 뚱하니. 그 후로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보는 건데도 괜찮냐는 말은커녕 자기 아들 고생할까봐 온갖 폭언을 내뱉기나 하고 참. 딱 봐도 상식 밖의 사람인데 언니가 그런 모습들 다 보고도 결혼하겠다 할까봐 대충 걱정하고 있었는데 헤어지겠다니 마음 놓인다. 언니같이 여린 사람이 그런 되먹자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기엔 너무 고생할 게 뻔히 보이잖아. 마음은 아프겠지만 잘 생각했어 언니. 나 이런 일들 겪으면서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혁수 오빠한테도 실망했거든. 곁으로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머니 말리긴커녕 하시는 얘기 듣고만 있잖아.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었음. 과연 어머님이 결혼 미루라 했을 때 순순히 알겠다고 했을까? 알게 모르게 어머님 말씀대로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고 결혼하면 자기도 그걸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엄마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난동 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장례식 데려온 건지도 의문이지. 사실은 그렇게 해주길 바래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온 걸 수도 있고. 부부관계의 갈등에서 중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인데 혁수 오빠는 그러지 못할 사람이거든. 그날은 내가 제정신도 아니었고 손님들 많아서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 생각도 그래.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결국 상황을 중단시킨 건 나였잖아.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돈어른도 멈추지 않았을 테고 형부도 아니 그 오빠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 거야.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할 때 내 성격 같아선 멱살 잡고 끌어내고 싶었는데 언니 때문에 손 바들바들 떨면서 참았어. 끝까지 잘못한 건 없단 듯이 큰소리치면서 우리 집 깔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자기 아들이 버는 돈보다 언니나 내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못 사는 집이라니.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기둥불이 뽑힌다고 하질 않나.
입에 담기도 싫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떠올려봤자 기분만 상하니까 그 얘긴 그만해야겠다. 어찌됐든 내 결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건물 명의는 내 말대로 네 이름으로 변경하자. 언니가 하나뿐인 동생한테 그런 것도 못 해줘? 건물 하나 생긴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뭘. 우리 지금처럼 계속 사이좋은 자매를 지낼 텐데 누구 명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진짜 못 말린다니까. 그럼 그냥 공동명의로 하자.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남겨주신 거면 똑같이 반씩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난 어차피 앞으로도 쭉 비혼주의자로 살 테니까 언니가 나중에 다른 남자가 생겨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땐 무조건 언니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지? 나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때 가서 말 바꿔봤자 안 들어줄 거야. 그땐 언니가 포기하고 내 말대로 해. 아유, 알겠어. 알겠으니까 우리 수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음날 저녁. 저 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집으로 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이에 꼭 이유가 있어야지만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거니. 사돈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을 텐데 밥이라도 헤매기고 싶어서 오라 했다. 그날 보니까 입에 통 뭘 넣지도 못하더만. 얼마나 끼니를 챙기지 않았음 며칠 사이에 얼굴이 야여. 너 먹이려고 준비했으니까 일단 앉아서 먹자.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홧김에 언성 높였던 게 많이 미안했나 봐. 며칠을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오늘 아침에 수민이 걱정된다면서 밥 해주고 싶으니까 집으로 부르라 하더라고. 나도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여러 번 대물었는데 수민이 너도 많이 놀랬지? 어? 진짜 어머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갑자기 왜? 왜긴. 아만 그래도 어른인데 엄마 돌아가신 애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반대를 했어도 니들이 서로 좋아 죽게 되는데 내가 뭘 더 어떡하겠니?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혁수가 엄마 아프다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 생각하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원체 사과나 속마음을 표현 못하는 성격이라 이렇게밖에 미안한 표현할 수 없겠어서 집으로 초대한 거니까 마음 편하게 밥이나 먹으렴. 진짜 우리 엄마 귀엽지 않아? 얼마나 미안했으면 집으로 초대해서 밥까지 차려줘.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말 안 듣더니 쌤통이도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하기엔 또 자존심 상해서 이런 두루뭉술한 방법으로 미안하던 뉘앙스 풍기기는. 아무튼 그럼 이제 결혼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지? 어쩔 수 없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당장 내일부터 최대한 빨리 예약할 수 있는 식장 알아봐야겠다. 그래. 우리 혁수랑 나이도 얼마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벌써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가족 만드는 게 낫지. 혼자인 거보다 둘이 낫고 부모님 대신 나라도 옆에 있어주면 더 좋지 않니? 식장을 알아보든 혼인신고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 그 뭐든지 간에 결혼 허락만 해준다면 수민이 다 들어줄걸? 그치 수민아? 갑자기 조건이라니요? 일단 무슨 조건인지 먼저 들어보고 싶으니 말씀해 주세요. 별건 아니고 나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돈이 건물 남기고 돌아가셨다며? 조건이라곤 딱 한 가지라 어려울 것도 없지만 그 건물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해. 암만 너한테 동생이 있다 해도 부모가 재산을 남기면 장남이나 장녀가 먼저 우선순위로 가질 수 있다는 거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동생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언니 결혼 선물로 건물 달라 하면 싫다 할 이유도 없겠지. 나눠 가질 목적으로 동생이랑 공동명의할 생각이었다면 동생 대신 우리 혁수랑 공동명의해. 결혼 허락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그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해도 된다. 어차피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든 뭐든 다 부부 공동재산이 될 텐데 지금부터 미리 공동명의로 혁수 이름 같이 올려줘도 되잖아? 남들 보기에도 좋고. 암만 동생이 성격 세더라도 가족이라고 언니 하나 남았는데 언니 말은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동생한테 남편이랑 공동명의 할 테니 양보해달라고 잘 얘기해봐. 엄마,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면 어떡해. 수민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수민이랑 처형한테 남겨주신 건물이라 난 그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수민아,
일단 엄마가 그 한 말은 너무 기대만 했지 마. 결혼 허락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싫은데 나랑 억지로 공동명의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공동명의 안 해주면 결혼 반대할 거라 해도 어쩔 수 없지. 나는 너랑 꼭 결혼할 거고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다시 설득을 해볼. 저도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하면 꿍꿍이가 있는 거라던데 역시 그 말이 정답이네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행패를 부리더니 이제 와서 미안해서 밥을 차려줬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락 안 할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이모랑 엄마 건물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걸 들었나 본데 공동명이라 별로 어렵지도 않죠. 그렇잖아도 제 동생이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저더러 가지라던데 제가 말하는 조건 들어주시면 혁수 오빠랑 공동명의 할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머, 그게 정말이니? 우리 혁수랑 공동명의 하겠다면야 원하는 게 뭐든 간에 다 들어주고 말고. 그래서 조건이 뭔데? 제 조건은요. 혁수 오빠랑 연 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부모 자식을 떠나서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연 끊고 사시라고요. 아줌마 그렇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공동명의 할게요. 이미 이모들이랑 하는 얘기 다 들으셨다면 그 건물이 어디 있고 규모가 얼마만한지 잘 아시잖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웬만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으니 놀고 먹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또 저희 부모님이 워낙 자식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신 덕에 그만한 건물을 바꿔도 세금 낼 일도 없으니 앞으로 돈 걱정 없이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줌마가 죽으면 어차피 끊어질 인연인데 지금 미리 연 끊고 살아봤자 나쁠 거 없잖아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저랑 혁수 오빠가 결혼하면 다들 아줌마 얘기 꺼내면서 흉볼 게 뻔한데 일찌감치 연 끊고 모르는 채 지내면 남들 보기에도 좋죠 뭐. 별것 아닌 걸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걸 좀 웃기지만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혁수 오빠랑 공동명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아 또 왜 그래? 이게 기분 나빴던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랑 나랑 연 끊고 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그니까 건물 때문에. 저 미친년이 지금 공동명의 해주겠다면서 연을 끊으라는 거야. 아 이게 도른년이지 어디 제정신인 년이 저딴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기껏 선심 써서 결혼 허락해줄랬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지? 오빠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건물 본 적 있어? 핸드폰 가져와서 내가 불러주는 주소 검색해서 한번 봐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싸다는 강남 청담동인데 땡땡땡땡 번지 땡땡. 예. 혁수 너 그 건물 검색해서 뭐 하려고? 건물 봐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순순히 제 말을 듣고 있어. 검색하지 말라니까. 야 강혁수. 아이씨. 어머 잠깐 조용히 하고 좀 기다려봐. 일단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보기 내야 될 거 아니야. 강남 청담동 땡땡땡땡 뭔지 땡땡. 와, 진짜 수민아, 이거 그냥 건물이 아니라 완전 빌딩이잖아. 아니 장모님이 어떻게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비싸질 줄 어떻게 하시고 여기다 건물을 사셨지? 입주돼 있는 게 내과, 병원에, 치과, 성형외과 그리고 애들 학원에 이게 다 몇 개야? 이만한 규모면 월세도 몇 배씩 할 텐데 숨만 쉬어도 나달이 그 많은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나 연 끊을게. 엄마, 아줌마랑 연 끊으면 진짜 나랑 공동명의 해주는 거 맞지? 수민이 네가 약속했잖아. 엄마, 아니 아줌마가 싫다 해도 내가 어떻게든 연 끊고 살 테니까 제발 좀 공동명의 해주라.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고 따로 나와 살게. 어차피 우린 결혼할 거니까 신호집 알아본다 치면 되지 뭐. 그것도 불안하면 경찰서 가서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할까? 진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무슨 복으로 강남 청담동 건물주가 되냐. 이래서 여자 잘 만나야 된다니까. 강남에 있는 이 정도 규모 건물이라면 징여세니 뭐니 세금 내는 것도 장난 아닐 텐데 장모님이 탁월하신 예지력으로 돈 한 푼 내지 않고 바로 강남 건물주라니. 왠지 수민이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귀티가 흐른다 했더니 이래서였나 보다. 수민아 사랑해. 내가 정말 평생 네가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게. 고마워 여보. 너 그깟 건물 때문에 엄마랑 연을 끊겠다 이거야 지금. 그딴 게 뭐라고 철년 끊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지금까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건물 공동명의해주는 전현한테 개마냥 꼴이나 안 들이대면서 엄마를 버려. 이따글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년이나 좋다고 덥석 묻는 놈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 정신이 완전 돌아버렸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버린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 나이 먹도록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주둥이를 놀려대. 그딴 조건은 건물 100채를 준다 해도 들어줄 수 없으니 꿈깨.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야. 아줌마가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건데. 아줌마가 나랑 무슨 사이라도 돼? 전에 고아로 살다가 이제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겼는데 아줌마 따위가 뭐라고 협박줄이야.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할까 보다. 아무 사이도 아닌 남의 인생 깽판 치지 말고 아줌마 인생이나 신경 써. 수민아, 나 어때? 이 정도면 연 끊겠다는 내 말 믿을 수 있겠어? 앞으로 나한테 가족은 수민이 너랑 처제 이렇게 둘뿐이니까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내가 두 사람한테 목숨 다 바쳐서 잘할 거니까 믿고 지켜봐. 절대 실망할 일 없을 거야. 우리 수민이 일단 거지 같은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수민이 좋아하는 커피 마시러 갈까? 시간이 늦어서 커피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수민이가 좋아하는 빙수나 떡볶이 먹을래? 말만 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혁수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5분도 채 안 지나서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아줌마래니? 야, 황백수, 언젠가 오늘 일 후회하게 될걸. 여자랑 돈에 정신 팔려서 부모를 버리고 드니까 행복할 줄 알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이 도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37년 동안 너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온 나를 단 5분 만에 버리. 이거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치광이처럼 밝아오는 꼴 좀 봐. 나 아줌마한테 바라는 조건을 얘기했던 건데 아들이 단번에 물어버리네. 이걸 어쩌나? 돈 없는 게 무슨 유세라고 일단 쥐꼬리만한 집으로 사람 불러서 밥을 차려주는 건지. 내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어야 되나? 이래서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집안 망신 다 시킨다는 거야. 장례식장까지 와서 행패 부리더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그 똥 치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내가 어떻게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길로 남편을 떠밀 수 있겠어. 없는 집안의 아들내미 강남 건물주 될 수 있게 공동명의 해주겠다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깟 건물과 돈이래니. 월세 받는 족족 이렇게 울부짖던 엄마 모습 따윈 점점 잊혀질 텐데 뭐. 뭘 보고 내가 정말 못 사는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연애를 끊어서라도 아들 건물주 한 번은 만들어줘야지. 주제도 모르고 우리 가족을 개무시하니까 이렇게 끊지 않아도 될 철륜까지 끊게 되잖아. 돈 없는 집안이면 사랑이라도 넘치게 주면서 키우지. 그동안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얼마나 없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다. 그러게 평소에 좀 인간답게 잘 살지 그랬어. 아들이 기껏 엄마 버리고 충성심 강한 내 개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헛되이 만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아들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냐고요? 설마 그럴 리가요. 결혼 허락하는 조건이 공동명이라고 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 모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겠다는 것뿐이었거든요. 건물 사진 찾아보자마자 바로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라 부르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이로써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 가족을 깎아내려도 말리는 척하는 신용만 했는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말릴 이유가 없었던 거겠죠. 안 그런 척하면서 돈 밝히고 겉으로는 아픈 우리 엄마를 걱정하며 속으로는 돈 새어나갈까 불안해하는 한심한 새끼.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자기 엄마를 끊어내고 집을 나왔는데 며칠 뒤에 파혼하자니까 어찌나 당황하던 표정이던지. 양심 좀 챙기라면서 돌려보냈더니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들이 자기를 버릴 줄 몰랐던 엄마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건물에 눈이 멀어 엄마를 한치 망설임도 없이 버린 아들은 건물과 엄마를 동시에 놓치게 된 셈이죠. 참, 말 한마디에 끊어질 가볍디 가볍고 실속 없는 사이였으면서 누굴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건물을 남기고 이모들이 장례식장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가족으로 엮이게 하지 않기 위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딸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이렇게 끝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오늘따라 엄마가 더 보고 싶어지네요. 결혼에 세게 한번 데인 저는 결혼 생각이 사라졌고 제 동생과 함께 공동명의가 된 건물에 동생이 대표로 일할 수 있는 로펌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게 남은, 아니, 서로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만을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며 눈 감는 순간에도 많이 웃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